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쏜 화살처럼 쏜살처럼이라는 표현을 하죠. 쏜살처럼 시간은 지나가고 참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우리 공부할 때 그를 이제 일무도원이라고 합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일무도원, 일무도원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점으로 가는데 갈 길, 길도 짜, 멀은 짜, 길은 멀다,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마음의 평정심이죠.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다 보면 업 앤 다운이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너무 재밌고 쉽고 시험 금방 합격할 것 같고 반드시 합격할 것 같고, 그러다가 좀 지나서는 이거 너무 어렵고 나는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시험도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업한 감정도 느끼고 다운된 감정도 느끼는 거예요. 나만 그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그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업앤다운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종료 시까지. 이거를 유지하고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컨디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컨디션 관리를 잘했을 때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 실력 제대로 발휘 못해요. 그럼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이 업앤다운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세요. 나는 이미 했다. 했다. 즉 과거형이다. 과거형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합격한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다. 걸어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 과정만 견디면 된다. 이 과정만 견디고 버티면 된다.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평정심이 유지되면 컨디션 관리가 되고, 컨디션 관리가 되면 시험이 합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가을이 깊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또 너무 교만에 빠지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 학생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2학년, 1학년, 3학년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 대위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법과 절제법이 만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보고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례도 수많은 판례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판례들이 다 가치가 있는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할 가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집중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이런 걸 나열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하는 수업용 도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요점 정리하는 거에 불과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들으시고 그것도 열심히 들으셔서 이번 기회에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계속 이어질 채권자 지수권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채권자 대위권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자 대위권의 유형에 따라서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대위요건의 유무가 문제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래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전형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용했다 그런 뜻이겠죠? 오리지널, 뭐 응용용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이 본래형은 금전채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형은 특정 채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본래형이고,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전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피해보존 채권, 채권에 따른 분류예요. 그런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형과 전용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래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의 필요성을 필요로 하는 면이 특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채권에 있어서의 압류명령 및 전무명령, 그리고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해서, 특히 추심명령 등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간편하고도 쉽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거기서는 보존의 필요성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많은 활용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전용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것의 핵심은 보존의 필요성 유무입니다. 먼저 본래형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랬죠. 여기에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해요. 즉, 비록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보존의 필요성이 없으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대위 요건이 흥결되는 거예요. 대위 요건이 흥결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송 요건이잖아요. 이거 직권 조사 사항이고, 그죠? 없으면 본안 판결하지 않은 소송 판결을 하게 된댔잖아요. 소송 판결은 바로 부적법 각각 판결이 되겠죠. 이랬을 때 청구 취지라든가 주문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 사건 소를 띄었어야 되겠죠. 소를 어떻게 한다? 각하한다. 각하의 대상은 소이지 청구가 아니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는 본안 판결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본안 판결은 청구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지만 각하의 소송 판결의 요건은 소송으로서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대상은 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청구가 아니라 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 주문 작성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문 작성 시 청구를 각하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민법이 본래형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슨 근거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거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민법의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민법이 어떻게 되죠?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뭐 되죠?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되어 있잖아요. 즉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채권의 보존이라는 것은 바로 보존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채권자 대위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재산이 있으면 이 채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즉 대위 행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성이 없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민법 채권자 대위권의 관계 규정인 자기 채권을 보존하게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보존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보존 필요성은 바로 무엇이냐?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때 재력이는 책임자산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무자력, 즉 책임재산이 없다는 거겠죠. 재산이 어떻게 된다? 없다 또는 없을 것, 이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것이고, 채권의 보존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통해서 확보되기 때문에 책임 재산이 결국은 없을 것, 즉 무자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이란 요건 플러스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 이란 두 번째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거와 취지와 제도의 존재 목적 등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유무, 즉 무자력 여부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시점 행사 시점, 예를 들면 소재기 시작, 그 다음에 재판을 쭉 해서 변론 종결하고 2심도 끝나고 막 해서 사실적인 변론 종결시가 있고, 또 뭐 이제 판결 확정시가 있잖아요. 선고 내지는 확정시가 있겠죠. 이 중에서 언제까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디에 해당되고 당연히 여기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소재기 당시에는 보니까 자력이 있었어. 그런데 6개월 뒤에 1년 뒤에 변론을 종결될 때 보니까 자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건 구비가 되는 거예요. 즉 자력 유무의 판단 시점 언제다?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다. 이 부분까지 들으시고서 한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강해 계약법 1입니다. 로마자 1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판례 63페이지입니다. 를 한번
판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69년 12월 25일 날 선고된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본 판결을 읽어주십시오.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딱 이거 보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본래형이잖아. 그죠? 본래형인 거잖아요. 판결이. 채권자 대위권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93년 10월 8일 날 선고된 판결입니다. 93 다에 28867 판결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함에 있어서 대의에 의하여 보존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 그 보존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앞서 읽어드렸던 69년 선고된 판결보다 훨씬 더 정치하게 법률을 전개하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함에 있어서 대의에 의하여 보존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존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세 번째 판결 읽어볼까요? 이번엔 76년 판결이네요. 채권자 대의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여부는 무자력의 판단 시점이겠죠. 무자력 여부에 대한 여부는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죠? 채권자 대위권은 무자력에 대한 판단 시점이 언제다? 변론 종결 시다. 그리고 그것이 금전 채권에 대한 걸 때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자력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채권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전용형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본래형과 전용형이 있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책임재산의 확보 필요성, 그 중에서도 자력의 유무, 즉 변제 자력의 유무, 즉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피보존 채권의 유형에 따라서 나뉜다. 그래서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을 본래형이라 하고 기타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을 전용형이라 하는데 본래형인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의 법적 근거는 바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 중에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뭐냐면 채권자의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 속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채무자의 무자력 유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다? 변론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전형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